자, 이제 문제 189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A-B는 오고 A-C는 이고 이 복잡한 등식이 참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 녀석은 기존에 풀었던 문제인 이 녀석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풀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푸나요? 이미 풀이를 알고 있죠? 이 녀석을 이 녀석과 관련된 형태인 이 녀석으로 바꾸죠? 그러면 이 녀석 알고 있고 이 녀석 알고 있죠?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나요? B-C에다가 A-B 요거 생각하네요. 거꾸로 해야 되나요? 요거 맞나요? 헷갈리네요. 요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계산하면 C-A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녀석 계산하면 이 녀석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니까 답이 7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풀고 끝내니까 이 문제를 잘 풀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풀면 이 녀석은 여기에 대입하고 이 녀석은 여기에다가 -2로 대입하고 이 녀석은 구해야겠죠? 어떻게 구하나요? A-C에다가 A-B를 빼버리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문제를 써주면 -27의 A의 제곱 -8의 B제곱 플러스 125의 C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다 물론 -180도 써줘야겠죠? 더 이상 이 녀석은 어떻게 조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손 나가는 대로 아무거나 막 쓰다가 문제를 못 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얘는 내신 기출문제인데요. 의외로 정답률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변형은 잘 하지만 그 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제 풀 때 저는 뭐라고 해설을 해드렸었나요? 이거 시험 문제 출제되기 전에 수업한 겁니다. 이거 이번 25년 5월에 시험 출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뭐라고 했냐면 얘가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보면 이거 연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A 대신에 B 플러스 1, C 대신에 B 마이너스 2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B가 전부 다 사라지고 물론 A, C는 당연히 사라지죠. 그 다음에 B도 사라지고 이 식의 값이 7로 정리가 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풀이를 알려드렸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얘가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등호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등식들은 전부 어때요? A, B, C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식이 성립하지는 않으니까 방정식이고 특히나 연립방정식 되겠네요. 그럼 어떤 연립방정식이에요 하면 얘는 1차인데 얘는 5차니까 사실은 얘는 5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면 5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하면 없잖아요. 해법을 모른다라고 해서 손가락 빨고 있을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5차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차수가 높으니까 차수를 낮추거나 연립이면 미지수가 많은 거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가능한 게 있나요? 하면 아까 전에 요것들 집어넣어서 차수를 떨어뜨리는 건 가능하다는 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지수를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일래요? 생각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1차 연립에서 제가 공디에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 세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가감법, 등치법,
대입법 이런 것들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는 이 방법은 1차와 2차 연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되는지 보면 1차는 항상 요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기본이겠죠? 그럼 실제로 미지수가 잘 줄어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식을 통해서 b와 c를 쉽게 없앨 수 있겠네요. b는 a-5가 되고 c는 a-2가 되니까 이 녀석들 여기다가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의 a제곱, b는 a-5의 제곱이고요. c-a를 생각해버리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 8이 붙겠죠? 그럼 요거 지울까요? 그 다음에 뒤에도 생각해보면 125의 c제곱은 a-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등호 나왔으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생각하라고 했는데 a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참이되지는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a에 대한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2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누구나 쉽게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만 예쁘게 잘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7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80a 마이너스 25에다 8 곱하면 마이너스 200쯤 되나요? 네,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죠. 125a 제곱 마이너스 500a 플러스 500은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90a 제곱 마이너스 420a 플러스 48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이 잘 되겠죠? 30으로 약분이 아니라 양변을 30으로 나눈다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30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되나요? 아마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는 2거나 3분의 8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뭐 제가 크게 어려운 말 한 건 없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5차 연방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5차니까 차수를 낮추거나 연방이니까 미지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1차식이 있으면 미지수를 줄이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문제 마저 풀러갈게요. 자, 그럼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풀어야겠죠? 첫 번째 경우는 a가 2인 경우 생각하면요.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c가 0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답이 6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 볼까요? a가 3분의 8이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c는 3분의 2 되겠네요. 그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절대값은 ab는 7, 8에 56이고 bc는 마이너스 14 될 것이고요. ca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분의 마이너스 54의 절대값 되니까 역시 답이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경우 나오는데 두 경우에 모두 답이 6이었으니까 답은 6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때요?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겉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이 조건이 있는 문제 상위권 학생이라면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해봤을 거라서 그냥 아까 전에 그 예로 들었던 문제 22번이었나요? 뭐 그거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적당히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기본이 튼튼한 학생이라면 오차니까 차수를 낮추는 것도 좋고 연방이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1차식이 주어지면 미지수 개수 줄이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 잘하면 쉽게 풀 수 있겠죠? 보니까 어때요? 1차식을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하면 미지수 줄어든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항식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도 수차례 강조했었죠? 이렇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거 내신 기출이라고 했는데요. 기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생소한 형태로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알고 학습 목표 달성하고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89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